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어요. 세금을 내는 방식. 자, 우리가 스마트폰 요금 갖고 할게요. 요새는 자, 폰들 쓰시니까. 자, 이동통신사가 고지서 보내고 본인이 확인하시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고서를 꾸며가지고 이동통신사한테 보내주면서 그리고 카드든 계좌이체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납부하고 계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세금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후자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동통신은 지금 전자의 방법이죠. 근데 세금은 다 지금 애지간하면 후자의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서를 꾸며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납세무자가. 이게 그래서 네가 번 건 더 잘 알지 않냐? 네가 식당 팔면 밥 팔면서 매출세를 하는데 이따가 이제 부가가치세죠. 받은 건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일단 네가 내라 이게. 그러니까 신고서를 꾸며서 내는 거야. 신고서를 꾸며서 내는 거. 근데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요걸 다 신고서를 꾸며서 내게끔 합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고 납부 방식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하고 낼 거 있는 분은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이게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신고 자체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과세관청이 개입을 하는데 이렇게 가죠.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결정권을 행사한다 그래요. 당신 왜 신고하라고 법에 정해놨는데 신고를 안 했어? 당신 보니까 20억이더만. 거기에 이제 가산세 얹어가지고 이제 국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써요. 두 번째는 했는데 적게 한 거예요. 20억을 해야 되는데 5억만 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15억을 늘려야죠. 그걸 경정권을 행사한다 그래요. 그걸 경정권을 행사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경정권. 이게 한자로 다시경자, 고칠경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정을 해요. 그럼 역시 가산세 얹어갖고 고지하겠죠. 경정을 통해서는 어떻게 걷겠어요? 고지서를 날려갖고 걷겠죠. 고지징수 패턴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용어를 조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선 고지할 것이다. 스마트폰 요금처럼. 이게 근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일단은 스마트폰 요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납세무자들이 신고서를 꾸며서 내고 그런데 그들이 안 내거나 적게 하면 과세관청이 개입을 하는데 결정권, 경정권, 그리고 고지서 날리는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산세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경우는? 가산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가산세는 늦게 하면, 늦게 내면 늦게 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게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세금 신고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나 없나요? 아 제가 신고하기 전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지금 암 진단받고 지금 수술하게 생겼어요. 그거 완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뭐 세금 뭐 중요하다고 그거 앉아갖고 세금 신고하고 있어요. 이게 그럴 수 있나 없나요? 있어요. 지금 제가 해외 나가갖고 지금 들어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세금 자체를 지금 막 할 상황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낼 거예요. 탈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이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못한 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법이 정한 신고기한에 한번 신고를 못했는데 그냥 결정권만 행사해갖고 납세무자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갖고 가산세만 두드려 맞고 아유 오늘은 또 얼마 늘었네 가산세가 오늘은 또 얼마가 는 거야 아니 좀 빨리 좀 결정해갖고 좀 고지하지 좀 아이 세무서 연락해 담당자 왜 그러세요 좀 빨리 좀 이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정 경정권에 대응하는 납세무자의 권한이 있어요. 세법상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과세관청이 뭐예요? 결정권을 행사하죠. 결정하기 전까지, 쉽게 얘기하면 걸리기 전까지 납세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기한 후 신고 제도라 그래요. 뭐 보세 부담은 줄일 수 없지만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걸 일찍 하면 할수록. 자, 무신고자가 이용하는 제도는 뭐라고 해요?
기한 후 신고. 자, 그런데 이제 과소신고한 자가 이용하는 제도예요. 과소신고한 자가 이용하는 제도. 자, 옛날에 20억을 냈어야 되는데 10억만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찜찜해서 못 살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세금을 옛날에 적게 했으니까 더 낼게요죠. 요런 더 낼게요 신고를 수정신고라 그래요. 자, 옛날에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할게요. 그게 기한 후 신고고, 옛날에 했는데 적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반성문 쓰면서 조금 더 낼 테니까 가산세 얹어가지고 받아주세요. 그게 수정신고예요. 그런데 과대신고입니다. 100만 원만 내면 됐는데 1000만 원이나 했어요. 100만 원만 하면 됐는데 1000만 원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죠. 그쵸? 요구해달라는 요청일 뿐이에요. 경정 청구라 그래요.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900만 원 돌려주세요. 자, 경정 청구라 그럽니다. 자, 무신고자가 이용하는 제도 뭐라고요? 더 낼게요. 돌려주세요. 이런 표현 씁니다. 이게 다 국세기본법에 있는데 우리가 이 기본과정에 국세기본법을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OT 할 때 용어들을 몇 개 잡아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결정, 경정이란 용어, 신고, 납부라는 용어,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경정, 청구라는 용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고요. 자,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고요. 거래징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고 거래징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세관청이요. 지금 사회적인 비용을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들겠느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을 더 뽑는 게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냐 덜 들어가는 거냐, 민간을 이용하는 게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냐 덜 들어가는 거냐 이런 건데, 이게 민간을 이용해 갖고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세관청이 좀 편해 먹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돈을 주면서 세금을 떼게 하는 거야. 돈을 주면서 세금을 떼게 해요. 그리고 그 뗀 세금을 국가에 내게 하는 제도, 이게 원천징수 제도예요. 자, 알파예요. 알파예요. 홍길동이가 여기 뭐 팀장님이에요. 과장님입니다. 그럼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주라는 거예요. 근로소득 줄 때. 그리고 알파가 먹는 게 아니고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국가기관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알파도 돈 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돈 주면서 세금 띈 원천징수세액을 알파가 자기 거래처 외상대금 지급하고 이런 데 엉뚱한 데 월세 주고 이런 데 엉뚱한 데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국가기관이 또 실행이 해야지 알파랑.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내게 해요. 이달에 원천징수 한 건 2월 10일까지 내게 한다고요. 칼는 갖고 오게. 엉뚱한 데 못 쓰게. 근데 맞춰볼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천징수 이행상신고 꾸미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원천징수 했다고 내일까지 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달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쏘게 한다고요.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 이제 돈 받을 때, 자, 이걸 제가 팔아요. 2,000원이에요. 그럼 부가세 부담하면 이거 고가사치품입니까? 아닙니까? 고가사치품 아니니까 개별 소비세 과세가 안 돼요. 이거 술인가요? 아닌가요? 물이죠? 소주 아니에요, 이거. 주스 없어요. 이거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없겠죠? 그럼 부가세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세만 맞는데 2,000원 받는 게 아니라 2,200원을 받는 거예요. 부가세까지. 얘는 돈 받을 때 세금까지 받게 하는 거야. 그리고 2,000원만 인마이 포켓하고 200원은 국가기관에 넣어주는 겁니다. 얘는 돈 줄 때 세금을 떼게 하고 뗀 세금을 국가에 내게 하는 건데, 얘는 돈 받을 때 세금까지 받게 하고 그 받은 세금을 국가에 내게 하는 제도예요. 이게 자, 얘는 소득세, 법인세. 자, 알파가 신한은행에서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신한은행이 이자 줄 때 원천징수하고 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에요. 이건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이건 소득세, 법인세고요. 이게 자, 그러면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돈 주면서 세금을 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납세무자는 아니고 원천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A 이렇게 해보자. 무슨 뜻이에요? 원천에서 징수 법적으로 너 의무가 있어. 근데 무슨 법에 있었겠어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홍길동은 납세무자인 거예요. 홍길동은 납세무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자가 1억이라 해볼게요. 근데 우리 아까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라 그랬어요? 6%부터 42%. 그건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 신고납부서 신고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지 원천징수무자가 적용하는 세율은 아니에요. 원천징수무자가 돈 줄 때 떼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원천징수세율은 현재 이자는 14%가 돼 있어요. 여기 은행이라고 치고. 그러면 1억 원에 14%면 얼마입니까? 1,400만 원이죠? 그쵸? 네. 그래서 1,400만 원. 이걸 떼요. 그죠? 그리고 요걸 우리 국가기관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납부한다고요?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홍길동은 통장에 얼마 꽂혔어요? 1,400 끼고 받았으니까. 지방세는 없는 세상입니다. 지방세는 없는 세상, 원래 15.4% 떼야죠. 여기 10% 또 1.4% 떼야 되니까. 근데 지방세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중앙정부만 있어요. 예. 자, 그럼 통장 얼마 들어왔어요? 8,600. 그런데 세금 신고할 땐 1억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세금 신고할 때는 1억으로 신고합니다. 6%부터 42% 적용하는 거죠. 신고할 때. 그럼 1억 몇 번 세금 두드러 맞아요? 2번 두드러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이걸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거예요. 기납부세액으로.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지금 소득세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예요. 원천징수 제도를 이용한다 해서 간접세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얘가 지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거 홍길동 거 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결국 이제 이 1억 원에 대한 여기 1,400이라고요.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하고 어쩌고 해갖고 기납부세액 1,400만 원 하고 남은 돈을 내니까 결국 얘가 납세무자면서 담세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방식이 원천징수. 그 다음에 자, 거래징수예요. 거래징수는 얘가 A라는 사업자예요. 아까 뭐 식당 뭐 이런데, 아까 그 생수가게 뭐 이런데요. A라는 사업자건데 여기에 홍길동이가 있어요. 여기 식당인데 여기서 식사를 하셨어요. 10,000원 상당의. 그럼 누가 소비했습니까? 홍길동. 소비세를 내야 돼요. 그 이름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를 들여야 돼요? 이걸 거래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가치세를 1,000원까지 해서 11,000원을 내는 거라고요. 11,000원.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요? 국가기관에? 1,000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1,000원을 납부하는 거. 자, 부가세 납세무자는 A라는 사업자입니까? 홍길동입니까? 예, 납세무자라는 거죠. 근데 A라는 사업자 직원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원천징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달달이 어떻게 해요? 원천징수세액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데 또 이것도 달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국 떠나야지. 못해 먹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석 달 단위로 내게끔 해줘요. 뭐 정확한 얘기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1년씩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엉뚱한 데 쓸까봐. 이거 석 달 단위로 내는데 이거 1,000원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 있죠? 그래서 세금 대출받아서 많이 냅니다. 실제로 본인이 엉뚱한 데 쓰고 뭐 엉뚱한 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른 곳에 쓰시고 이게 세금 대출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끌고 가고 이분이 담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접세금 맞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끌고 가는데 몇 가지 용어들을 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이거 말고도 소개드릴 말씀은 많지만 자, 요런 정도 우리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보세요. 지금 기본 우리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제가 진행하는 게 항상 부가가치세요. 얘를 1순위로 진행합니다. 이게. 그리고요. 2순위로 진행하는 게 요거예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리고 기본 과정에서는 좀 힘들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이후에 진행하는 게 법인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가를 먼저 하고 소득을 하고 법인세를 하는 이유는 이 법인세는 어떤 베이스가 좀 깔려 계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냐면 회계 지식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의 기장, 그로 인한 당기순이 그걸 바탕으로 조정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적인 마인드가 갖춰지시기 전에 법인세를 공부하면 대부분 분들이 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마인드가 갖춰진 뒤에 나중에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계획 세울 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해서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부터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잠깐 좀 쉴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부가가치세 다 국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그렇죠? 저는 지방세 안 다룬다고. 그렇죠? 국세죠. 그죠? 그 다음에 직접세인가요? 간접세인가요? 간접세죠. 원천징수 패턴을 이용하나요? 거래징수 패턴을 이용하나요? 거래징수 패턴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소비세인가요? 소득세제인가요? 소비세제죠. 소비에다가 지금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비. 그죠? 그런데 특정 소비세인가요? 일반 소비세인가요? 일반 소비세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소득이에요.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는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홍길동 결혼했다고 확인 나오나요? 그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럼 뭐 배우자 굉장히 힘드셨겠네. 에? 결혼했다는 제가 알기로는 결혼 안 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안 한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뭐 확인되지 않는 것 같고 얘기해봐 소용없으니까. 자, 그러면 흥부예요. 흥부는 자제분이 좀 많은가요? 작은가요? 자, 똑같이 둘이 4천만 원 벌어요. 현대판 홍길동, 현대판 흥부가 있다고요. 자제분이 14명이에요. 초등학생 6. 아니, 뭐, 우리 뭐예요? 6+인가요? 뭐 자꾸 이거 카메라 업체들 얘기해서 그렇긴데, 그 뭐 어디, 뭐 충청도 어딘가에 뭐 10몇 명 해갖고, 그런 집 아직도 있더만요. 이게 아주 다복하신 그런 데들. 자, 홍길동도 4천 벌고, 흥부도 4천. 자, 같아요? 달라요? 수익금액? 같죠? 같은 세율 때리는 게 과연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죠? 아니, 같은 돈을 벌었으면 같이 때려야지 합리적이지. 공평합니까? 아니죠. 왜? 1인당 최저 생계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요즘처럼 추우면 가스 좀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일러. 기름 보일러 쓰든 안 되면 연탄이라도. 그렇죠? 그럼 1인당 생계비가 있을 거예요.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있을 거고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있을 거고 수도 소비량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흥부하고 배우자하고 자제분까지 해서 한 10대 명 돼요. 그러면 그거 1인당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150이거든요. 그걸 이제 기본공제라고 하는데, 그걸 150을 탁 때려줘요. 홍길동이는 150만 빼주면 되죠. 자, 본인 것만. 그쵸? 그렇게 하고 나서 담세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세율을 적용해요. 어느 게 더 사회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좀 낫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4천이니까 똑같은 세율을 때리는 게 낫겠어요? 그들의 인적 사정을 감안해서 노부모 모시고 살면 약간 많이 들어갈 거니까 거기다 좀 고려해서 좀 빼드리고 또 식구 가운데 아기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거나 뭐 이렇게 교육비가 가군 거 있거나 그럼 또 빼주고 번 돈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 나서 남은 돈만 가지고 담세력을 측정하는 방식하고요. 후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걸 인세라 그래요. 이쪽은 다 인세예요. 아니 법인세도 인세인가? 인세입니다.
삼성전자는 규모가 있나요, 없나요? 삼성전자는 규모가 있죠.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주가가 요새 좀 빠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최근에 400조 찍고 잠깐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2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400조. 물론 지금 좀 빠졌겠죠. 주가 요새 좀 밀렸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이게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에요. 알파. 세금 낼라 그래요. 돈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파. 없죠? 그럼 이제 나눠서 내는 제도를 분납이라 그래요. 근데 알파는 벌어서라도 내래요. 2달을 줘요. 3월달에 법인세 신고할 때 찔끔 내고 벌어서라도 2달 뒤에 조금 나머지 내고 반절 정도. 근데 삼성전자는 한 달만 주는 거예요. 분납을. 왜? 닌 돈 있으니까. 그게 인적 사정을 감안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쪽은 다 인세예요. 이것도 인세예요. 인세. 자, 일로 가. 자, 하이마트 가갖고 이번에 제가 공기청정기 하나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식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봅니까? 노부 모시고 사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부가세 내기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지. 안 사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 인적 사항을 감안할 필요가 없죠. 근데 본인이 샀다는 건 뭐예요? 세금 부담한 능력이 있나 보다.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노부 모시고 사고 애가 어리고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썼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물세라 그래요. 이쪽은 다 물세예요. 이쪽은 다 물세입니다. 이게. 그러면 세금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1년에 1,000만 원 법니다. 1,000만 원 버는데요. 텔레비전 좀 큰 거 보고 싶어요. 우리 집 거실 벽만한 거. 1,000만 원이래요. 나 1,000만 원 버는데. 1년 더 일했어요. 부가세 내야 되니까.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전 1년에 100억을 벌어요. 그 똑같은 텔레비전 삽니다.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만 내면 돼요? 똑같이? 100만 원 내면 돼요. 그럼 저소득자인 또 다른 저는 불평불만 할 필요가 없어요. 안 사면 그만이었어요. 안 사면 안 냈죠? 아까 그 100만 원. 샀다는 것 자체가 담벼락이 있다고 역으로 해석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얘는 차등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예요, 이게. 쌀은 어떻게 합니까? 쌀은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걸 면세로 규정두는 거예요. 그게 일반 소비세예요. 다 때릴 거야? 근데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하면 몇 가만 열고 해놓고 빼줄게. 그게 면세예요. 그게 면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물세인데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 정책적으로 도와줘야지. 그런 건 면세, 세부담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용어 하나 더 잡아드릴게요. 이쪽에서는 과세권을 포기할 때 쓰는 용어가 비과세예요. 뭐라고요? 비과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쪽에서는 과세권을 포기할 때 쓰는 용어가 면세예요. 세부담을 면제시켜줄게. 그렇게 씁니다.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부가가치는 물세인가요? 인세인가요? 물세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소개를 조금 해드렸는데 이게 기본적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또 소개를 조금 해드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지금 소개를 조금 해드릴 게 뭐냐면 168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자, 168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지금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주요 특징 해가지고 표가 하나 있죠? 자, 우리 특정 소비세인가요? 일반 소비세인가요? 일반 소비세고요. 양가로 2번 모르겠고, 양가로 3번 소비형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모르겠고, 자, 양가로 5번이에요. 직접세요? 간접세요? 간접세죠. 양가로 6번입니다. 인세인가요? 물세인가요? 물세죠.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은 잠깐 쉬었다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은 뭐예요? 면세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부담을 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지극히 예외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몇 개 더 붙인다면 신고납부 세목인 거고요.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이제 잠깐 쉬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필요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